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한서진 중이가 정보학교 정문을 지날 때마다 느끼는 건 언제나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설렘이나 자부심이 아니라 어딘가 모르게 등골을 타고 흐르는 서늘함이었죠. 전입한 지 벌써 3주째였지만 여전히 이곳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정확히 6시 30분에 부대 정문을 통과하고 저녁 8시까지 묵묵히 업무에 매진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죠. 하지만 아무리 성실하게 임해도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 30분에 눈을 뜬 서진은 거울 앞에서 정복을 단정히 입었습니다. 어깨선을 맞추고 계급장을 점검하고 머리핀 하나까지 완벽하게 정리했죠. 26살의 나이지만 벌써 몇 년째 이런 루틴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군인으로서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같은 게 있었거든요. 특히 여군이라는 이유로 더욱 까다로운 시선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른 아침 서진은 언제나처럼 통신실에서 장비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전기의 상태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점검표에 체크하는 모습은 여느 남자 장교 못지않게 전문적이었죠. 안테나 상태, 주파수 설정, 배터리 잔량까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26살의 나이에 이미 통신 분야에서는 웬만한 선배들보다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주변 동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인사를 해도 고개만 까딱하거나 아예 못 본 척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특히 같은 중위급 남자 장교들은 서진을 마치 투명인간처럼 대했습니다. 중위님, 어제 작업하신 통신망 재점검 완료됐습니다. 하사 한 명이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고했어요 라고 답했죠. 하지만 그 하사는 시선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여군 장교에 대한 미묘한 거부감이 느껴졌죠. 이런 상황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점심시간 간부 식당에서도 서진은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다른 장교들이 둘둘 모여 앉아 농담을 주고받을 때 그녀는 구석 테이블에서 조용히 식사를 했죠. 김치찌개와 밥,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을 앞에 두고 혼자 먹는 시간이 가장 외로웠습니다. 가끔 시선을 느껴 고개를 들면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다가 황급히 시선을 돌리는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진은 더욱 작아지려 애썼지만 그럴수록 더욱 눈에 띄는 느낌이었죠. 저기 여군 중이 뭔가 특이하지 않아? 아, 한서진 중이 말이야? 글쎄, 좀 조용한 편이긴 하지. 멀리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서진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았거든요. 근데 실력은 확실한 것 같더라. 어제 통신 훈련 때 봤는데. 그래도 여군은 여군이지. 마지막 한마디에 서진의 젓가락질이 잠시 멈췄습니다. 오후 업무 시간 서진은 통신 장비 매뉴얼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도입될 장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였죠. 페이지를 넘기며 집중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중위님, 오늘 교수부장님께서 회식에 참석하라고 하십니다. 오후 4시경 김 부관이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한서진은 손에 들고 있던 통신장비 매뉴얼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죠. 통신참모 보좌 명목으로 참석하시면 됩니다. 김 부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동정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진도 알고 있었죠. 통신참모 보좌라는 명목이지만 사실상 자리나 채우라는 뜻이라는 걸 말입니다. 고급 간부들의 회식에 여군 하나 정도는 있어야 체면이 서는 거니까요. 하지만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시에 어디로 가면 될까요? 6시에 향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오후 내내 서진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런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매번 느끼는 불편함은 여전했거든요. 다른 간부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빠질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 화장실 거울 앞에서 정복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계급장이 비뚤어지지 않았나, 머리가 흐트러지지 않았나 몇 번이고 확인했죠. 저녁 6시 부대 내 고급 음식점 향원에는 이미 여러 간부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조현우 대령이 상석에 앉아 호탕하게 웃고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소령급 간부들이 눈치를 보며 앉아 있었죠. 박소령, 이중령, 김소령까지 총 8명의 간부가 참석해 있었습니다. 실내는 은은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한정식 상차림으로 꾸며져 있었지만 서진에게는 왠지 숨이 막히는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가장 구석진 자리, 문 가까운 곳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몸을 작게 만들려 애썼지만 오히려 그 모습이 더욱 눈에 띄었죠. 한중이 왔네. 조현우 대령이 서진을 보며 시익 웃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술기운이 올라와 있었죠. 55살의 나이에 대령까지 진급한 그는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는 것을 즐기는 타입이었습니다. 여기 앉아. 아니다. 거기 말고. 잠시 망설이던 그가 손가락으로 다른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그냥 거기 서 있어. 서 있는 게 어울려. 여구는 원래 시중 드는 거 아니야?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조롱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주변 간부들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시선을 피했죠. 누구도 감히 대령에게 반박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침묵했습니다. 30여 년을 살아오며 이런 노골적인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참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계급이 모든 걸 결정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군대였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펴기를 반복하며 감정을 다스리려 했죠. 술이 몇 잔 돌아가자 조현우 대령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내가 여군을 보면 왜 불쌍한 민간인 같을까? 서진은 가만히 앞에 놓인 술잔을 들여다보며 침묵했습니다. 잔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일그러져 보였죠. 애쓴다, 애써. 장교 코스프레 열심히 하네. 근데 진짜 군인 같지는 않아. 주변에서 몇몇이 어색하게 웃었지만 대부분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외면할 뿐이었습니다. 박소령은 계속 반찬만 집어먹었고 이중령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한중이 술 안 마셔? 뭘 그렇게 딱딱하게 앉아 있어? 조현우 대령이 자신의 술잔을 서진 앞으로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술이 조금 튀어 서진의 정복 소매에 묻었지만 그녀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여기서는 내가 법이야. 내가 마시라고 하면 마셔야지. 알겠어?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부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주변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었고 어떤 반응을 보이든 문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조용히 술잔을 받아들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조현우 대령은 완전히 취한 상태에서 서진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여기 뭐가 들었나 보자. 여군이 생각이라는 걸 할 줄 아나? 아니면 그냥 장식품인가? 라고 웃었죠. 서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그녀는 끝까지 참아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주먹을 쥐었지만 표정만은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주변 간부들 중 누구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은 고개를 돌려 딴청을 피우고 있었죠.
어떤 이는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를 뜨기도 했습니다. 여군 따위가 감히 앉을 자린 없어. 원래 여자는 서서 시중 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자연스러운 거지. 조현우 대령의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그 순간 서진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걸 느꼈죠. 참을 수 있는 선을 완전히 넘어선 것입니다. 그녀는 그제야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서진은 휴대전화를 꺼내 본가에 전화를 걸려다 말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왜 참아야 하는지도 확실하지 않았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그날 밤 서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결정되고 있었거든요. 새벽 3시까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서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뜬 그녀는 밤새 뒤척이며 내린 결심을 다시 한번 되새겼죠. 어젯밤의 굴욕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조현우 대령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 주변 간부들의 외면, 그리고 자신을 향한 그 모든 시선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본 서진의 눈에는 어제와 다른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26살의 나이에 이미 몇 년간 군 생활을 해오며 수없이 참아왔지만 어제의 일은 선을 넘었거든요. 단순히 개인적인 모욕이 아니라 여군 전체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는 것을 묵인할 수는 없었죠. 오전 8시 서진은 조용히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통신실은 아직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이라 조용했죠.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감찰 요청서라는 제목으로 문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나갔죠. 시간, 장소, 참석자, 그리고 조현우 대령이 한 말과 행동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서술했습니다. 조현우 교수부장 대령은 회식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성희롱 및 인격 모독적 발언을 했습니다. 서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이 한 줄을 쓰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졌거든요. 하지만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여군 따위가 감히 앉을 자린 없다는 발언과 함께 물리적 접촉을 통한 모욕을 가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어제의 기억을 되살려냈지만 서진은 끝까지 써내려갔습니다. 오전 10시경 드디어 감찰 요청서가 완성됐습니다. 총 3페이지 분량으로 어제 있었던 일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서진은 여러 번 검토한 후 익명으로 상부에 제출했습니다. 제출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거든요. 하지만 서진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대 내부의 정보망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였거든요. 오후 2시경 조현우 대령의 부관인 최중희가 대령실로 급히 들어왔습니다. 대령님, 큰일 났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죠. 뭔 일이야? 조현우 대령이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 회식 건으로 익명투서가 들어왔습니다. 최중희의 말에 조현우의 얼굴이 굳어졌죠. 뭐라고? 누가 감히?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제 참석했던 사람 중 한 명인 것 같습니다. 조현우 대령은 즉시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익명투서자의 신원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부대 내 정보통들과 감찰실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돌렸죠.
30년 군 생활을 하며 쌓아온 인맥이 있었거든요. 반드시 찾아내. 감히 나를 고발한 놈이 누군지 말이야. 오후 4시경 마침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대령님, 한서진 중위인 것 같습니다. 최중위가 조심스럽게 보고했죠. 투서 내용과 문체를 분석해보니 그리고 어제 중간에 먼저 나간 사람도 한서진 중위뿐이었습니다. 조현우 대령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여자가 감히 당장 불러. 조현우 대령의 명령에 최중위가 서둘러 나갔습니다. 몇 분 후 한서진이 대령실에 나타났죠. 노크 소리와 함께 들어오겠습니다라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언제나처럼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조현우 대령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앉아. 조현우 대령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죠. 서진은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제 회식 어땠어? 갑자기 던진 질문에 서진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시간? 조현우 대령이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감찰 요청서를 쓴 거야?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벌써 발각된 것이었죠. 무슨 말씀이신지. 시침이 떼지 마. 내가 쓴 거 다 알고 있어. 조현우 대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감히 대령을 고발해? 넌 계급도 몰라. 뭘 믿고 설치는 거지?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지만 마음속으로는 각오를 다지고 있었죠. 너 같은 것 때문에 내가 30년 군 생활을 말아먹게 생겼어. 조현우 대령이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당장 그 투서 취소해. 안 그러면 너 군 생활 여기서 끝이야. 위협적인 말이었지만 서진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최중위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대령님, 외부 참관 장교 명단이 왔습니다. 그가 건넨 서류를 본 조현우 대령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죠. 명단 맨 위에 있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한기태 준장 육군 헌병감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인간 예전부터 여군 편만 들더라. 조현우 대령이 중얼거렸습니다. 한기태 준장은 부대 내에서도 공정함으로 유명한 인물이었죠. 특히 성희롱이나 부조리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최중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령님, 그런데 뭐야? 그 여군 한서진 중위 말인데요. 뭐가 어쨌다고? 한기태 준장의 조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순간 대령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조현우 대령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죠. 뭐라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부대 내에서 그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최중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조현우 대령은 한서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죠. 그럴 리가 없어. 조현우 대령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인간이 그런 애를 군에 보낼 리가 없잖아.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것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중요한 건 진실이었고 정의였습니다. 조현우 대령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었죠. 나가. 조현우 대령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일어나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대령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죠. 조현우 대령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정말로 한서진이 한기태 준장의 조카라면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질 것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한기태 준장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무실에서 늦은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육군 헌병감실의 수장으로서
그의 하루는 언제나 바빴죠. 각종 감찰 업무와 군기 단속, 그리고 끊임없이 들어오는 보고서들을 검토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후 6시경 비서관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준장님, 정보학교에서 익명감찰 요청서가 접수됐습니다. 한기태 준장은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죠. 어떤 내용인가? 성희롱 및 인격 모독건입니다. 조현우 교수부장 대령 관련입니다. 한기태 준장은 즉시 해당 감찰 요청서를 검토했습니다. 3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기록된 내용을 읽어가며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특히 여군 따위가 감히 앉을 자리는 없다는 부분을 읽을 때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0년 군 생활을 하며 이런 일들을 수없이 봐왔지만 여전히 분노가 치밀었거든요. 하지만 더욱 놀라운 건 투서의 문체였습니다. 정확하고 논리적이며 감정에 치우치지 않은 객관적인 서술.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죠. 특히 군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한기태 준장은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이 투서를 쓴 사람이 누군지 파악할 수 있나? 익명으로 제출되어서 공식적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비서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한기태 준장은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예감이 들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 한기태 준장은 개인 휴대폰을 꺼내 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한기환 소장의 번호였죠. 국방정보본부에서 근무하는 그의 형이었습니다. 형, 나야.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했어. 무슨 일이야? 정보학교 쪽에서 감찰건이 하나 들어왔는데 좀 자세히 알아봐 줄 수 있어? 한기환 소장은 즉시 자신의 정보망을 가동했습니다. 국방정보본부의 네트워크는 상상 이상으로 광범위했거든요.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결과가 나왔죠. 기태야, 내 예상이 맞는 것 같아. 전화 너머로 들려온 한기환 소장의 목소리에는 심각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역시 서진이가? 그런 것 같아. 투서 내용과 어제 회식 참석자를 대조해 보니 거의 확실해. 그리고 한기환 소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뭐가 더 있어? 어제 회식 자리가 생각보다 심각했던 것 같아. 목격자 증언도 몇 개 확보했고 한기태 준장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조카 서진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죠. 서진은 어려서부터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 했던 아이였거든요. 군에 입대할 때도 한 가문의 배경을 철저히 숨기고 들어갔었습니다. 형,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수집해 줄 수 있어? 녹음이나 영상 같은 것들 말이야. 이미 진행 중이야. 그런데 기태야, 이 일 어떻게 할 거야? 공식적으로 처리하면 서진이 신분이 드러날 수도 있어. 한기태 준장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조카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건 정의였거든요. 일단 증거부터 확보하자. 그리고 한기태 준장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기수영한테도 연락해봐. 특전사령관이니까 영향력이 클 거야. 알겠어. 그런데 정말 큰일 벌일 생각이야? 당연하지. 우리 조카가 당한 일을 그냥 넘어갈 순 없어. 한편 조현우 대령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서진이 정말 한기태 준장의 조카일 가능성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만약 사실이라면 자신의 군 생활은 끝장날 수도 있었습니다. 한 가문의 영향력은 군 내에서도 상당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한기태 준장은 일찍 출근해서 관련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한기환 소장이 보내온 자료들은 생각보다 구체적이었죠.
회식 자리의 일부가 누군가의 휴대폰으로 몰래 녹음되어 있었고 목격자 증언들도 상당히 상세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한기태 준장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조현우 대령 한 명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했거든요. 오전 10시 한기태 준장은 특전사령부에 있는 한기수 중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수영 나야. 기태. 무슨 일이야? 좀 심각한 일이 생겼어. 우리 서진이 관련해서 말이야. 전화 너머로 한기수 중장의 목소리가 급하게 변했습니다. 뭔 일이야? 서진이가 다쳤어? 한기태 준장은 어제부터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조현우 대령의 성희롱, 감찰 요청서 제출, 그리고 현재 상황까지 말이죠. 한기수 중장은 말없이 듣고 있었지만 점점 화가 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인간이 감히. 한기수 중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기태야, 내가 정보학교에 시찰을 나가야겠어. 공식적으로. 형이 직접? 당연하지. 우리 조카가 당한 일인데. 오후 2시 한기수 중장은 특전사령부에서 정보학교로 공식 시찰을 나간다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정보학교 측에서는 이를 단순한 의전용 시찰로만 받아들였죠. 한기수 중장이 누구의 삼촌인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한편 서진은 여전히 조용히 자신의 업무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조현우 대령과의 대화 이후로도 별다른 변화는 없었지만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었죠. 동료들이 자신을 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랐거든요. 중위님 괜찮으세요? 김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서진은 담담하게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녁 6시 한기태 준장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일은 정보학교에 직접 가서 조카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조현우 대령과도 직접 대면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조현우 대령은 평상시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그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죠. 커피를 연달아 3잔이나 마셨지만 머리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한서진이 정말 한기태 준장의 조카일 가능성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오전 9시 최중희가 급히 대령실로 들어왔습니다. 대령님, 특전사령관께서 오늘 부대 시찰을 나오신다고 합니다. 조현우 대령이 고개를 들었죠. 한기수 중장이? 네, 공문이 방금 왔습니다. 오후 2시에 도착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현우 대령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고위 장성의 시찰은 부대에 좋은 일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달랐거든요. 특히 한기수 중장은 한 가문의 일원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더욱 커졌죠. 시찰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 이미 각 부서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부대 전체가 비상이에요. 최중희가 답했습니다. 조현우 대령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죠.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한편 한서진은 통신실에서 평상시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조현우 대령과의 독대 이후로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죠. 오히려 더욱 침착해진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중위님, 오늘 특전사령관님이 시찰을 나오신다고 하는데요. 김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서진은 담담하게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과 관련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오전 10시경 조현우 대령은 다시 한번 한서진을 불러들였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전략으로 접근해 보려 했거든요. 앉아. 그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의자에 앉으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죠. 어제는 내가 좀 흥분했나? 조현우 대령이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군대 생활이 오래되다 보니 가끔 성격이 급해져서 말이야. 갑작스럽게 달라진 태도의 서진은 더욱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그 투서건. 조현우 대령이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혹시 내가 쓴 거 맞지? 서진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인정할 이유도 부인할 이유도 없었거든요. 대답 안 하는 걸 보니 맞는 것 같네. 조현우 대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진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만 고개 숙여. 넌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 그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여기서는 계급이 전부야.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대령인 나를 이길 수는 없다고. 서진은 여전히 고개를 들고 조현우 대령을 바라봤습니다. 굴복하지 않는 그녀의 눈빛이 대령을 더욱 자극했죠. 왜 그렇게 쳐다봐? 불만 있어? 그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대령님께서 잘못하신 일에 대해 책임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죠. 조현우 대령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감히 나한테 잘못했다고? 여군도 똑같은 군인입니다. 성별을 이유로 모독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확신에 차 있었죠. 조현우 대령은 완전히 이성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내까지 것이. 조현우 대령이 책상을 주먹으로 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너 같은 것 때문에 30년 군 생활을 말아먹게 생겼어.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당장 그 투서 취소 안 하면 너 군 생활 여기서 끝이야. 서진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협박하시는 건가요? 협박이 아니라 경고야. 조현우 대령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줄 거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령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노크도 없이 갑자기 문이 열린 것이었죠. 조현우 대령과 서진 모두 깜짝 놀라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문 앞에는 군 헌병감찰대 복장을 한 한기태 준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죠. 뒤로는 몇 명의 헌병들이 따라왔습니다. 조현우 대령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진아, 괜찮니? 한기태 준장이 조카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깜짝 놀랐지만 곧 상황을 이해했죠. 네, 괜찮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조현우 대령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기태 준장이 갑자기 나타난 것도 놀라웠지만 한서진을 서진아라고 부른 것이 더욱 충격적이었거든요. 준장님?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현우 대령. 한기태 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30년 군 생활을 말아먹는다고요? 조현우 대령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진 느낌이었거든요. 서진이는 내 조카입니다. 한기태 준장의 한마디에 조현우 대령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정말로 한서진이 한기태 준장의 조카였던 것입니다. 그동안의 의심이 현실로 드러난 순간이었죠. 몰랐습니다. 조현우 대령이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기태 준장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몰랐다고요? 그래서 어떤 여군이든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서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삼촌이 자신을 구하러 온 것은 고마웠지만 이 일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거든요. 군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삼촌,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기태 준장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이 사람이 너한테 한 짓을 다 알고 있어. 그는 조현우 대령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여군 따위가 감히 앉을 자리는 없다고 했죠? 조현우 대령은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임을 깨달았습니다. 한 가문을 건드린 것이었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말이죠. 제발, 기회를 한 번만.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기회요? 한기태 준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서진이한테 기회를 줬나요? 대령실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조현우 대령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죠. 한기태 준장이 정보학교에 도착한 지 불과 30분 만에 부대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시찰로 생각했던 간부들이 점점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헌병감찰대 복장을 한 장교들이 대거 몰려온 것을 보고는 모두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부대 상공에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단장은 창밖을 내다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죠. 예정에 없던 헬기가 착륙장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지? 사단장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헬기에서 내린 것은 한기환 소장이었습니다. 국방정보본부의 정복을 입은 그의 등장만으로도 부대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헬기에서는 한기수 중장이 내렸습니다. 특전사령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부대 간부들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부대 헌병대장이 급히 뛰어와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그의 통제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헬기에서 내린 한기문 중장을 보고는 완전히 기가 막혔죠. 합참 정보본부장까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헬기에서 천천히 내린 인물을 본 순간 부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정복 차림의 한기철 대장이었습니다. 합참의장의 등장에 부대 전체가 얼어붙었죠. 전 간부 집합.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단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간부들이 급히 집합했습니다.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합참의장이 직접 부대에 나타난 것이었거든요. 그것도 예고도 없이 말입니다. 한기철 대장은 천천히 집합한 간부들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간부들은 숨을 죽였죠. 한서진 중위는 어디 있나? 대장의 첫마디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사단장은 당황했습니다. 한서진 중위요? 그렇다. 한서진 중위를 부르시오. 한기철 대장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위압적이었습니다. 사단장은 급히 부관에게 지시했죠. 한서진 중위 즉시 호출. 몇 분 후 서진이 나타났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그녀는 왜 이렇게 많은 고위 장성들이 모여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한기철 대장을 보는 순간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한서진 중위. 한기철 대장이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우리 집안의 자랑이구나. 그 순간 부대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한서진이 한 가문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이었거든요. 한서진 중위는 내 조카이자 한씨 가문의 피입니다. 한기철 대장의 선언에 모든 간부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조현우 대령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자신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완전히 깨달은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서진이가 이곳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한기철 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특히 조현우 대령, 당신이 한 짓들을 낱낱이 알고 있어요. 조현우 대령은 다리에 힘이 빠져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한 가문의 최고 어른이 직접 나서서 자신을 지목한 것이었거든요. 네, 대장님.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당신은 한 명의 여군 장교를 조롱한 게 아닙니다. 한기철 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나라군 전체의 명예를 짓밟은 겁니다. 여군도 똑같은 군인이라는 걸 모르셨나요? 주변 간부들은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합참의장이 직접 나서서 질책하는 상황에서 누가 감히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숨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서진아. 한기철 대장이 조카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구나. 혼자서 참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서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대장님. 괜찮을 리가 있나? 한기철 대장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내가 당한 일들을 생각하면 화가 나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 그는 다시 조현우 대령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우리 서진이한테 한 말들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군 따위가 감히 앉을 자리는 없다고 했죠? 한기철 대장의 말에 조현우 대령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드러난 상황이었거든요. 장교 코스프레라고도 했고요. 한기수 중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조현우 대령, 당신은 군인으로서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군요. 그의 목소리도 차가웠습니다. 성별을 이유로 동료 장교를 모독하다니. 한기환 소장도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일이 비단 이곳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군 전체에 만연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해요. 그는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조카가 용기를 내서 고발해준 덕분에 이런 기회가 생겼네요. 한기문 중장은 다른 간부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을 묵인한 것도 똑같은 잘못이에요. 간부들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현우 대령은 무릎을 꿇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간부들이 보는 앞에서 그럴 수는 없었죠.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몰랐다고요? 한기철 대장이 반문했습니다. 그럼 한서진 중위가 우리 가족이 아니었다면 그런 짓을 해도 괜찮다는 뜻인가요? 조현우 대령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변명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당신은 오늘부터 모든 보직에서 해임됩니다. 한기철 대장의 선고였습니다. 그리고 관련 조사에 협조하면서 처분을 기다리시오. 조현우 대령의 30년 군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마음 한편으로는 무거웠지만 동시에 앞으로는 다른 여군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안도했습니다. 부대 전체는 여전히 충격 상태였습니다. 평범한 여군 중위로만 알고 있던 한서진이 사실은 한 가문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여군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한기철 대장의 선고가 떨어진 후 부대 전체는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조현우 대령은 마치 영혼이 빠진 사람처럼 서 있었죠.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주변 간부들은 그 누구도 감히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조현우 대령, 한기태 준장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헌병대 조사에 협조하며
모든 절차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두 명의 헌병이 조현우 대령 양옆으로 다가섰죠. 체포는 아니었지만 사실상 구속과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제발. 조현우 대령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은 상태였죠.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정말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어쨌을 거라고요? 한기수 중장이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조카가 한가문 출신이 아니었다면 그런 짓을 해도 괜찮다는 뜻인가요? 조현우 대령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자신의 잘못을 더 크게 인정하는 꼴이 될 뿐이었거든요. 한기환 소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조현우 대령, 당신이 한 행동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일탈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묻어 있었죠. 이는 군 전체의 기강과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여군 장교에 대한 성희롱, 인격 모독, 그리고 협박까지 한기문 중장이 하나하나 열거했습니다. 이런 행위들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모르셨나요? 다른 여군들이 얼마나 위축될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조현우 대령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4명의 별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질책하는 상황에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거든요. 더욱이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무릎 꿇고 빌어도 소용없습니다. 한기철 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서진이에게 한 짓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모욕적이었는지,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 말입니다. 그는 서진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조카는 끝까지 참아냈어요. 서진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자신 때문에 벌어진 것이지만 동시에 필요한 일이기도 했죠. 앞으로 다른 여군들이 같은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런 처벌이 반드시 필요했거든요. 서진아. 한기철 대장이 조카를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내가 용기를 내서 신고해줬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생겼어. 고마워.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한기태 준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일도 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 내가 얼마나 용감한지 알고 있니? 서진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조현우 대령은 점점 절망적인 상황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빌고 애원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한가문의 분노를 산 것은 단순한 징계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대는 오늘 제복을 벗는다. 한기철 대장의 최종 선고였습니다. 조현우 대령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의 빛마저 사라졌죠. 30년간 입었던 그 제복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대장님, 조현우 대령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하지만 그의 말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미 저지른 일은 되돌릴 수 없었거든요. 후회한다고요? 한기수 중장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지금 후회하는 건 잘못한 일 때문이 아니라 들킨 것 때문 아닙니까? 조현우 대령은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거든요. 헌병들이 조현우 대령을 에워쌌습니다. 가시죠. 한 명의 헌병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현우 대령은 비틀거리며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지나가면서 서진을 한번 바라봤지만 그녀는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죠. 부대의 다른 간부들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평소 알고 있던 조현우 대령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한서진의 정체였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기철 대장이 남은 간부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일을 보고도 묵인한 것은 똑같은 잘못입니다. 간부들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장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철저히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하지만 한기철 대장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재발 방지책이라고요? 한기환 소장이 반문했습니다. 이미 예방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왜 예방하지 못했습니까? 사단장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조현우 대령이 끌려간 후 부대는 여전히 충격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간부들이 깨달은 것이 있었죠. 앞으로는 여군에 대한 인식과 대우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서진아, 이제 우리 함께 가자. 한기태 준장이 조카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뭐라고? 제 업무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리고 서진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도망치는 것 같아서요. 한기철 대장이 조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도망치는 게 아니야. 당당하게 맞서 싸운 거지. 하지만 서진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계속 복무하면서 변화를 지켜보고 싶습니다. 4명의 장성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서진의 의지를 꺾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켜보고 있을 테니 언제든지 연락해. 한기수 중장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헬기들이 다시 이륙할 준비를 했습니다. 4명의 장성들이 차례로 헬기에 올랐지만 한기철 대장만은 마지막까지 서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랑스럽다, 서진아.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헬기들이 사라진 후 부대는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걸 모두가 알 수 있었죠. 한서진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냥 평범한 여군 중위가 아니었습니다. 조현우 대령이 끌려간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정보학교는 표면적으로는 평상시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죠. 한서진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업무를 하고 있었지만 주변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동료들의 태도였습니다. 예전에는 인사를 해도 고개만 까딱하거나 아예 못 본 척하던 이들이 이제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죠. 하지만 서진은 이런 변화가 순전히 반가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존중이라기보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 같았거든요. 중위님,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김하사가 서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죠.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고마워요. 그녀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통신실에서 혼자 업무를 보고 있던 서진에게 후임 여군 장교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이달 초에 새로 부임한 박민정 소위였죠. 선배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23의 어린 나이에 군에 갓 들어온 그녀는 서진을 우러러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뭔가요?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정말 무섭지 않으셨어요? 박소희의 질문에 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서웠죠. 당연히. 그런데도 끝까지 버티신 이유가 뭐예요?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쉽지 않았거든요. 만약 제가 물러섰다면 다음에는 당신이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박소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서 견뎌내신 거예요? 견뎌낸 게 아니라 맞서 싸운 거죠. 서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는 것과 맞서는 것은 다른 거예요. 저는 참은 게 아니라 기회를 기다린 거였어요.
박소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새겨들었습니다. 오후 4시경 서진은 밖으로 나가 잠시 산책을 했습니다. 부대 뒤편의 작은 언덕에 올라가 앉아 있으려 했는데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군복을 입은 한기태 준장이 혼자 걸어오고 있었죠. 삼촌. 서진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갑자기 웬일이세요? 그냥 조카 얼굴이나 보러 왔지. 한기태 준장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요즘 어때? 힘들지 않아? 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다르긴 해요. 예전보다는 편해졌지만, 하지만 진심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저를 존중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무서워서 그런 건지. 한기태 준장은 조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건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거야. 진짜 변화는 서서히 일어나는 법이거든. 그는 부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시작을 만들었다는 거야. 시작이라고요? 그래. 군 전체가 변하려면 누군가는 첫 번째 돌을 던져야 해. 내가 그 돌을 던진 거지. 한기태 준장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 바로 그때 부대 상공에 헬기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서진과 한기태 준장은 동시에 하늘을 올려다봤죠. 헬기에는 태극기와 함께 대장 계급장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대장님이세요? 서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헬기가 착륙장에 내려앉자 한기철 대장이 혼자 내렸습니다. 정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죠. 비공식 방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서진과 한기태 준장이 있는 언덕으로 올라왔습니다. 서진아, 잘 지내고 있구나. 한기철 대장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서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혹시 힘든 일은 없었니? 아니요. 오히려 전보다 편해졌어요. 서진의 답에 한기철 대장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래, 그럼 다행이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오늘 온 이유가 따로 있어. 무슨 일이세요? 서진이 궁금해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군 규정이 개정됐어. 이제 성희롱이나 성차별에 대한 처벌이 훨씬 강화됐지. 한기철 대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 달부터 발효된다. 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이름으로요? 한서진 조항이라고 불리게 될 거야. 앞으로 군에서 성희롱을 저지르면 즉시 전역 조치를 받게 돼. 한기철 대장의 설명에 서진은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너 하나의 용기가 전체 군을 바꾼 거야. 한기태 준장이 조카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른 여군들은 내가 당한 일을 겪지 않을 거야. 서진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서진아. 한기철 대장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이런 변화는 불가능했을 거야. 그는 부대를 내려다보며 계속했습니다. 이제 이곳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부대가 달라질 거야.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노을을 바라보며 서 있었죠. 삼촌들, 먼저 들어가세요. 저는 조금 더 있다가 갈게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그럴까? 그럼 우리는 먼저 가마. 한기철 대장이 조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두 사람이 떠난 후 서진은 혼자 언덕에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 부대 건물들이 불을 켜기 시작했죠. 자신이 저지른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선배님, 멀리서 박소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가 언덕을 올라오고 있었죠. 여기 계셨네요. 무슨 일이에요? 그냥 선배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감사하다고요? 저희 같은 후배들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으신 거잖아요.
박소희의 말에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저희를 위한 일이 됐어요. 두 사람은 함께 부대로 내려갔습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지만 서진의 마음은 오랜만에 밝았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는 희망도 생겼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한서진은 여전히 정보학교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부대 내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고 특히 여군들에 대한 인식과 대우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교수부장이 첫 회식을 준비했거든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모든 참석자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고 누구도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한중희님, 이쪽에 앉으세요. 새로 부임한 김대령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자연스럽게 다른 간부들과 함께 원형 테이블에 앉았죠. 예전처럼 구석진 자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서진 선배, 요즘 어떠세요? 박민정 소위가 밝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제는 여군끼리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었죠. 좋아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편안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회식이 진행되는 동안 서진은 많은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대화 주제도 업무나 취미 등 건전한 내용들이었고 누구도 성별을 이유로 불쾌한 농담을 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서로를 동등한 동료로 대하고 있었죠. 한중희님 덕분에 우리 부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이 소령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생각해보니 예전에 우리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됐거든요. 다른 간부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저 혼자 한 일은 아니에요. 모든 분들이 변화하려고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결단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신기했거든요. 회식이 끝난 후 서진은 부대 정비창으로 향했습니다. 요즘 그녀는 후임 병사들과 함께 장비 정비 작업을 하는 시간을 즐겼거든요. 계급을 떠나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함께 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위님, 이 부품 어떻게 조립하는 거예요? 김일병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서진은 직접 시범을 보이며 친절하게 설명했죠.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를 조심스럽게 돌리면 돼요. 병사들은 진지하게 들으며 따라했습니다. 중위님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박상병이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굴복하지 않으시잖아요.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굴복하지 않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차이가 있나요? 김일병이 궁금해했습니다. 물론이죠. 굴복하지 않는다는 건 강하게 맞서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 끝까지 희망을 갖는 거예요. 서진의 설명에 병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말이에요. 진짜 무섭지도 않았어요? 박상병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궁금한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봤죠. 무서웠어요. 당연히. 서진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왜요? 제가 물러서면 다음에는 여러분 중 누군가가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서진의 말에 병사들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견뎌내신 거예요? 견뎌낸 게 아니라 맞서 싸운 거죠. 서진이 공구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때로는 싸우는 것이 참는 것보다 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거죠. 작업을 마치고 밖으로 나온 서진은 석양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일상이었죠.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편안했습니다. 멀리서 한기태 준장이 혼자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조카를 보러 온 것 같았죠. 삼촌, 오늘도 오셨네요. 서진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응, 그냥 지나가는 길에. 한기태 준장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요즘 어때? 많이 달라졌지? 네,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진짜로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서진의 대답에 한기태 준장은 흐뭇해했습니다. 다행이다.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기가 안쓰러웠거든. 그런데 삼촌, 제가 한 일이 정말 의미가 있었을까요? 서진이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용기를 냈기 때문에 수많은 여군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게 됐어. 한기태 준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부대를 한 바퀴 돌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과 달리 모든 곳에서 자연스럽고 건전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죠. 여군과 남군이 서로를 동등한 동료로 대하며 함께 업무를 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네. 한기태 준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내 작은 용기였다는 게 자랑스러워. 서진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해가 완전히 지고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죠. 자신의 어깨 위로 스며드는 밤바람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별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구나. 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한기태 준장이 궁금해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혼잣말이었어요. 서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별빛 아래서 조용히 서 있는 서진을 바라보며 한기태 준장은 조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실감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알던 그 아이가 이제는 진정한 어른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도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말입니다. 부대 곳곳에서 들려오는 평화로운 일상의 소리들,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하는 목소리들, 그리고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순간이었습니다. 한서진이 지켜낸 가치, 그 작지만 가장 빛나는 별 하나의 가치가 이 순간에 완성되었습니다.